안녕하세요. 시민 로지라퍼 참견만렙입니다. 일반 시민이 일반 상식에 기초해서 시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여러 사회 문제들 중에서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다수의 힘, 소위 집단지성이 왜곡되지 않는 나라인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문점이 생긴 이유는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투표이며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다수결 원칙에 따라 소위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서 늘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 바탕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소위 집단 지성이 사회주의 국가의 만장일치와 같은 의미를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이점들은 논외로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곡되지 않는 집단 지성의 힘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근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조건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며 한 가지 조건뿐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지 아니면 상식마저 왜곡된 나라인지에 따라 투표, 집단 지성이 작용한 힘에도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소위 다수의 힘, 집단지성이 왜곡되지 않는 나라인가? 이런 의문을 확인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전 국민이 참여하여 소위 집단지성이 작동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였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0.73%, 24만여 표 차이의 결과이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전 국민은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여러 후보들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적합한 대통령을 선택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제도에서 다수결로 선택한 정부는 늘 최선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최소한 집단 지성의 힘이 작동한 투표의 결과는 항상 최선의 선택이어야만 하고 그것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결국 안정되고 수준 높은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선택, 소위 집단 지성이 작동한 우리의 제20대 대선 투표 결과는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그럼 이제 소위 집단지성의 힘으로 최선의 선택을 마친 국민들 다수에게 다시 당신의 선택이 옳았던 것인지 검증해야 우리의 집단지성은 왜곡되지 않는 나라인가에 대한 의문점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그 선택권자들에게 묻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래서 집권 6개월 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대다수의 여론은 부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불과 집권 5주 만에 긍부정이 역전하였고 이런 임기 초 낮은 지지율은 역대급일 정도입니다. 국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결국 국정수행평가의 여론들이 의미하는 바는 집단지성이 불과 6개월 전에 판단하고 선택한 것과 막상 현실로 받아든 그 결과들이 너무도 다르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택과 결과가 너무도 달랐다는 다수의 응답은 결국 6개월 전에 집단지성이 선택한 그 선택에도 왜곡이 발생했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집단지성의 최선의 선택을 받는 이제 6개월 정보가 부정평가가 높은 이유는 합리적인 것입니까? 결국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여론조사와 함께 자고 나니 후진국 국민이 되었다는 다양한 아우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실로 후진국 정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국정 상황들을 매일 마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합당한 판단을 근거로 내린 결론이 결국 집단 지성의 잘못된 선택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집단 지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결론으로는 매번 상식적인 집단 지성의 참여로 최선의 정보를 선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상식마저 통하지 않게 만드는 다양한 주체들의 공작들과 왜곡들을 단죄하고 걸러낼 힘도 대안도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보편적인 상식마저 집단지성의 대의마저 왜곡하고 뒤틀어버리는 주체는 무엇일까요? 집단지성마저 왜곡하고 뒤틀어버리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다양한 여러 생각과 다양한 표심이 존재하는 것은 상식적이고도 당연하며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선거에 반영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세상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집단 지성의 최선의 선택마저 왜곡시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매일 공기처럼 전파되는 방송과 언론들이 아니라면 상식마저 왜곡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히 매일 접하는 방송과 언론이 근본 문제였었다고 확신해 봅니다. 기울어진 방송과 언론, 그곳에서 기생하는 기레기가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 저만의 생각이었습니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집단지성마저 왜곡시켜 결국 잘못된 선택을 조장하여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하는 주체들이 바로 기레기들이다라는 결론에 상식 있는 국민은 늘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처럼 노출되어 매일 접할 수밖에 없는 뉴스와 여론을 자기 진영의 논리로 비틀고 물타고 정쟁으로 내몰아서 결국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조장하고 발전시켜온 기레기들이 근본 문제였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가로막는 세력은 바로 비상식적 방송과 언론들이었습니다. 상식이 일그러진 세상,
국가의 모든 행위와 결과들이 상식적인 시각에서 논의되고 해결되기보다는 그저 자기들 정치지역 논리로만 해석되어 버리는 세상, 이런 세상이 뒤틀린 세상입니다. 실로 상식이 일그러진 세상에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저 평화로운 일상을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발암물질 가득 찬 공간에서 그딴 것 신경 끄고 네 할 일만 하며 살라는 경우와 같을 것입니다. 상식이라는 공기가 오염되었는데도 나는 건강하게, 나는 편안하게, 아무렇지 않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평화롭게 자존감 높은 국민으로 잘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결론은 기울어진 언론 지형이 근원적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집단지성마저 왜곡시키는 그들만의 뿌리 깊은 수구 카르텔 형성으로 이미 진영으로 기울어진 방송과 언론이 다수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편향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편 언론을 동원해서 기본 상식과 진실마저도 집단으로 왜곡하고 비틀어서 상식도 여론도 조장하면 그것이 진실이요 정의요 원칙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집단지성마저 왜곡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값이라 할 것입니다. 결론은 쓰레기 언론들 정화 없이는 건강한 집단지성에 의지할 수도 없고 최선의 선택도 불가능해 실로 우리의 민주국가 제도가 위기에 봉착한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상식이 일그러진 사이에서 모든 일들은 그저 조선시대 당파 싸움처럼 변질되고 맙니다. 건강한 사회적 협의와 타협과 해법은 고사하고 아주 작은 상식적 진실마저도 그저 자기들이 구축해둔 이권 카르텔의 위용을 믿고 그저 힘으로 부역 언론과 협잡하여 왜곡하고 물타기하여 결국 국민을 갈라치고 분열시켜 더욱더 상식마저 통하지 않는 정쟁과 분열하는 나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최근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과 48초여의 짧은 만남 후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언론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자막을 달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해프닝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는 그 누구라도 상식적 사실은 사실대로 대응해서 그래 미안하다, 주책 없이 입이 방정이었다 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우린 상식도 비틀고 왜곡할 수 있다고 믿는 주체들은 대응도 남달랐습니다. 결국 국민을 정쟁으로 내몰고 갈라쳐서 분열시키는 선택을 보무도당당하게 일사불란하게 진격하며 상식과 맞짱을 뜨려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되어주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만 되었어도 이렇게 국민이 분열되는 소모적인 논쟁은 시작도 전에 끝났을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무력화시킨 그들에게는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곧 그것이 상식이 되고 진실이 된다고 생각하며 결코 반상식적인 행동을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분열된 국민들에게 국민 득의 평가가 강화되었고 바이든으로 들리는 국민, 날리면으로 들리는 국민으로 갈라서야만 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다면 그럼 당신은 바이든으로 들리는 국민입니까? 아니면 날리면으로 들리는 국민입니까? 시민 않으시고 반대는 쪽팔려서 시민 않으시고 반대는 쪽팔려서 시민 않으시고 반대는 쪽팔려서 날짜를 어떻게 발언하는지, 평소 바이든을 어떻게 발언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해당 대목은 어떻게 들리는지 연속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날 발음부터 들어보시죠. 핵미사일이 날라오는 것이 서울에서 바이든 발음 들어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에서의 발언 들어보시죠. 시민 않으시고 반대는 쪽팔려서 시민 않으시고 반대는 쪽팔려서 이제 서울과 뉴욕에서의 바이든 발음을 들어보시죠. 이제 세 가지 발음을 동시에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되어주는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나라만 되어도 이렇게 국민이 분열하여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력을 소비하는 비생산적인 정쟁들은 일반 상식이라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여론의 힘으로 시작도 전에 끝나고 말았을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왜곡 가능한 어느 주체들에게는 그저 목소리 높여 이기면 그것이 상식이 된다고 믿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상식만 통하는 나라였다면 국론분열, 소모적인 정쟁은 설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판이 더럽고 아무리 정치는 늘 정쟁의 연속이고 죽기 살기로 상대를 무너뜨려야 내가 산다는 그 구도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은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이런 진영 대결도 통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무질서와 무질서 속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이 통용되는 세상은 확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식마저 뭉개고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일반 상식도 전혀 통용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상식이 통한다면 이 새끼들이 확연히 들리는데도 난 욕한 적 없다고 그저 우기면 그만인 세상. 바이든이라 분명히 들리는데도 그저 날리면으로 우겨도 별 부끄럽지 않게 된 상식마저 일그러뜨린 세력들이 설 자리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상식만 통하는 세상만 되었어도 누가 감히 헛소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권력의 절대축이 되어버린 언론 권력. 과연 어느 누가 이제 이들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진보 정부는 가능했습니까? 언론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상론적인 민주적 국정 철학이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를 더 후퇴시키고 있는데도 이런 이상론적 국정 방향은 과연 옳았고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반면 소위 보수 정권은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방송과 언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이들이 구축한 보수 언론 카르텔은 이번 대선에서도 보았듯이 집단지성도 왜곡시킬 정도로 견고하며 그렇게 성장한 언론 권력은 이미 정부도 선택적으로 만들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세력으로 자리잡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외국 언론들이 만든 정부가 집권하는 상황에서 언론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집단지성에 기대어 늘 최선의 정부가 들어오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조차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백만의 시민이 거리에 나선다고요? 수백만이 거리에 나와도 저 견고한 언론 카르텔은 그저 폭도로 몰아 돌리면 그만인 세상입니다. 혹 내일이라도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나서고 진보당이 입법으로 덮는다 해도 그저 작은 발자국 하나 남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저 진실을 보도하고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다수만 되어도 그 안의 구성원들이 집단지성을 스스로 발휘해서 늘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가로막는 자들이 그들을 정화하는 것이 왜 이렇게도 어려운 일이 된 것인가요? 누가 집권하든 나라만큼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 상식이 기준이 되고 상식적인 시각으로 진실을 말하고 상식적인 논리로 정치를 말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현실은 늘 상식보다는 진영 논리로, 진실보다는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왜곡하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기 진영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만인에게 공평해야 할 법과 원칙도 진영 논리로 뒤틀리고 왜곡하여 선택적인 그들 일부만의 법과 원칙, 뒤틀리고 왜곡된 공정과 정의로 가득 찬 세상으로 내몰아 왔습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일반 상식을 가지고 사는 국민들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산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국력 손실이기도 하지만 그 혼탁한 공기 속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정치 후진국 국민으로 사느냐 아님 상식만 가지고도 대접받는 정치 선진국 시민으로 사느냐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상식적인 시각에서 상식적인 진실만 전달해주는 방송과 언론 환경만 되어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환경만 만들어진다면 그 어떤 사회적 문제도 모두 상식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힘, 소위 집단지성의 힘으로 늘 최선의 정보를 만들고 최선의 결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비상식적인 논쟁과 정쟁을 걸러내면 우리는 늘 보편적인 진실을 마주하며 살게 되고 우리 관심은 좀 더 건설적이고 상생적인 대화를 하며 살 수 있을 터인데 이 단순한 것이 가로막힌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모두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 우선 되어야 합니다. 10년이든 100년이든 이 방향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이상 언젠가 왜곡을 일삼는 언론들은 반드시 청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단지 그 시대가 하루빨리 왔으면 바랍니다. 그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과연 현실적인 솔루션은 있기나 할까요? 결국 거짓으로 여론 조작하는 회사는 반드시 문을 닫을 정도의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언론개혁입법이 최소한의 현실적 대안인 것은 확실합니다. 적폐 언론 환경에서 기생하는 기레기들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으로 통제를 할 수밖에 달리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입법을 위해서는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다시 나서야만 합니다. 그 조직된 힘으로 민주당을 움직이고 민주당은 역풍 이런 것 고려 없이 용감하게 언론개혁입법을 추진하고 단독이라도 입법 완료해내야만 합니다. 진보가 집권하든 보수가 집권하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만 된다면 그 어떤 개혁보다 더 큰 개혁적 성과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식만 통하는 세상이 되어도 우리 국민들은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할 것이고 그들의 선택 역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진보정당을 다시 세울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죽기로 싸우는 자가 결국 살기도 되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저 상식이 통하는 진실이 기본이 되는 그 언론 환경 하나만 완성해도 우리나라는 상식적인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항상 최선의 선택과 결과들을 이루어내는 이상적이고 선도적인 민주국가로서 길이 빛날 것이라 감히 확신해 봅니다. 그렇기에 그저 상식이 기본이 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바라는 것이 왜 이리 힘들고 절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문제, 근원적 문제가 되어버린 방송과 언론의 문제, 언론개혁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